정혜는 이른 저녁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갈했고 오랜 세월 몸에 밴 차분함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반찬들을 한번 쓱 후어보더니 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젖힌 채 의자를 밀어내며 음식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불안한 듯 숟가락을 잡은 손을 굳게 모았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스타일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가 담긴 척했지만 숨기지 못한 비꼼이 선명했습니다. 정혜는 얼굴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자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반찬을 하나 집어 들고 무심하게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을 낮춰 보는 태도가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동자만 흔들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상황을 익숙한 듯 받아들이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보면서도 정혜의 움직임을 의식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상체를 뒤로 기대며 여유롭고 상대를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모양으로 굳어 있었고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풍겼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을 잠시 보다가 다시 자기 앞에 놓인 국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는 사람보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더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벼운 비웃음, 지연의 조바심, 그리고 정혜의 숨겨진 깊은 숨들까지 공기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처럼 행동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결정적 순간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남은 두 사람만의 긴장된 공기가 얇게 깔렸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까 정혜에게 던진 말들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연은 식탁을 치우는 손이 자꾸만 흔들렸고 민수의 표정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챌 듯한 불편함이 눈빛에 담겼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집 말이야, 지금 팔면 꽤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계산적인 자신감으로 차 있었고 그 은근함 속에 탐욕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두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그럴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민수는 그 반응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말에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장모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장모의 집에 손을 대고 싶은 조급함이 목선에까지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슬며시 미소 짓는 것을 보며 그 뜻을 더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집 구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듯한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손에 쥐냉주를 더 꽉 움켜 쥐었습니다. 정혜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지만 민수의 말투는 이미 한참 앞질러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침묵 속에서는 민수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 울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속 예까지 사라진 듯한 민수의 태도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들이 정혜의 귀에 닿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듯한
느린 인기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고 손에는 어디선가 가져온 요양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자를 넓게 펼쳐 무심한 듯 넘기면서도 그 시선은 정혜의 반응을 엿보듯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그 책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 손에 쥔 머그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수는 책자 한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천천히 목을 움직였습니다. 이쪽이 시설이 괜찮다던데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투에는 마치 장모의 의견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을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다시 움직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지낼 수 있어. 그러나 민수는 그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책자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민수의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편의나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혜를 집에서 떼어놓고 싶어 한다는 속내가 기류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모든 결정을 자기 중심으로 짜놓은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기댄 그의 넉넉한 자세는 누가 봐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혜는 싱크대 앞에서 물컵을 씻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오래된 참을성과 어딘가 담담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책자를 흔들며 어딘가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뒤에서 얇게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책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식탁을 닦는 손을 멈추고 그 책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밀려나는 대신 준비를 시작한 사람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른 오후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걸음으로 천천히 길을 건너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묵혀둔 결심이 차갑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아 주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근하게 배어 있었고 정혜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지인은 봉투를 받아 들고 안에 든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쓰실 건가 보네요. 그 말은 오랫동안 잠겨있던 서랍을 열어본 사람이 내뱉는 듯한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안에는 지친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내용 중 몇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관리된 예금, 조용히 사들인 땅,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투자 내역까지. 문서들 사이에는 정혜가 지난 세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의자에 살며시 앉으며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그녀 마음속에 오래된 맺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지인은 서류처를 잘 묶으며 앞으로 해야 할 절차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이며 종이끼리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하나씩 정돈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여미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사람의 걸음이 천천히 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고 정혜의 방문 앞에도 부드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는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불빛만으로 움직이며 정혜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오랫동안 지켜온 공간답게 단정하고 정리되어 있었지만 민수의 시선은 오직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손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종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서류들이 흩날리며 방 안 공기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랍 속 물건들을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문틈에 손을 대고 안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실망을 확인하는 듯한 담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혜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조급함이 더해지며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위해 몸을 숙이고 낮은 숨을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바스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옮기려다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보이는 민수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문을 닫아가는 듯한 움직임으로 민수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판단을 끝낸 사람처럼 굳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민수의 조급한 몸짓과 정혜의 고요한 침묵 사이에서 방 안은 서로 다른 두 감정이 충돌하며 무거운 기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진 이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큰 반전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동산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마치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고 직원은 처음 보는 손님을 향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 앉아 재빨리 서류철을 꺼내 보이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태도에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지금 바로 진행하시려는 건가요? 그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혀 있었고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감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예, 어머니도 동의한 겁니다. 서류만 넘겨주면 돼요. 그의 말은 상황을 단순화시키려는 억지스러운 태도로 들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미세한 의문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서류 위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다시 한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수의 말투와 서류의 내용은 어딘가 어긋나 보였고 그 틈새에서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사모님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순간 민수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꼭 집어들었고 목선에서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려 했지만 어딘가 조급하고 예민한 기운이 분명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이 단순한 매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편 사무실 문 밖 골목에서는 정혜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들었던 전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정혜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골목 끝 햇살은 조용히 사무실 창문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판의 시작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며 정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단단한 의지를 품은 사람만이 가지는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굳어있는 듯 멈춰 섰고 손에 들었던 서류철을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의 놀란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지만 정혜는 흔들림 없는 차분함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정혜는 책상 위 펼쳐진 매매 관련 문서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하려던 거였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안에는 긴 시간의 상처가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허리에 가져가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러나 그 변명은 문서 위 붉은 도장만큼이나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직원에게 향하며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의사는 없습니다. 그 톤은 조용했지만 부서질 수 없는 결심으로 굳어있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된 서류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고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듯한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민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용히 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수가 몰랐던 정혜의 재산 내역과 장기적으로 준비해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펼쳤을 때 안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한 사람의 오랜 삶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그의 입술은 떨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여기에 남은 건 진실만이었습니다. 정혜는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숨김이 끝났고 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수는 서류철 사이에 끼인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쥔 채 흰색으로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얕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정혜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긴 시간의 침묵 끝에 도착한 단단한 결심만이 담겨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내려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얇은 숨 같은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정혜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는 다 알겠어. 그녀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되돌릴 길이 없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문가에 서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흔들림이 있었고 얼굴에는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들에 대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미 균열을 넘어섰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고 작은 사무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토했고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런 장면을 천천히 정리하듯 바라보다가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장면을 뒤집는다는
그녀만의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의 어깨는 완전히 꺾여 내려갔고 방 안에는 남겨진 한 사람의 무너짐만이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혜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사무실을 떠났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늦게 온 정희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사이다의 여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